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 3일 공매도를 앞둔 시점의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 혹은 뭐 잘 가야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어떤 종목의 가치가 뭐 순식간에 떨어졌다라거나 우리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이 많이 밀렸다라거나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올랐고, 아울러서 5월 3일에 공매도에 대한 기관과 외인의 어떤 회피 물량, 그런 두 가지 뭐 차익 실현 물량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영향을 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금요일은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투심이 더 위축이 되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많은 종목들이 이 상승 추세에 있어서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조정 국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중국 PMI 지수가 나왔죠. 51.1 정도로 4월달에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PMI 지수라는 것이 제조업 분야의 경기 동향 지수입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죠. 일반적으로는 PMI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50 미만이면은 이제 수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PMI 지수가 51.1임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해서 중국의 PMI 지수가 조금 감소된 부분이 상대적으로는 아시아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밀어버리는 좀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콩 항생이라든지 상해종합지수, 니케이, 아울러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뭐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가장 뭐 이슈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은 뭐 워낙 시장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렇다 이슈라기보다는 SKIT의 공모주 청약이 81조 정도 몰렸다는 점이 그나마 시장에서 아마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증거금이 거의 뭐 한 1억 정도에 한 2주에서 5주 정도 나오니까 뭐 쉽지는 않은 거죠. 수익률이 뭐 암이 높다 하더라도 몇십만원 수준일 거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그 스탠스를 보면 유럽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좀 음봉 하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나스닥 선물과 S&P 500 선물도 하락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번 주 말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안 좋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음 주에 사실은 우리 시장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조금만 뭐 뇌피셜을 돌려보자면 우선적으로는 우리 국내 시장이 공매도를 좀 재개를 앞두고서 많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빠졌죠. 막상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서 시장이 좀 빠지지 않고 적당히 좀 버텨준다면 투심이 좀 살아날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재개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서 엄청난 뭐 물량들로 찍어 누르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그래서 지수가 빠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원성을 어떻게 감당이 될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 공매도가 진행이 되는 그런 다음 주 시점부터 반대로 오히려 좀 주가가 좀 상승하면서 흐름을 좀 괜찮게 나타내지 않을까, 뭐 악재 해소라든지요, 그런 의미로 그렇게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오늘 시장만큼은 정말 버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4월 27일 기점으로 좀 빠지고 있죠. 680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은 500명대로 아마 오늘 최종적으로 마감이 돼서 내일 이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다면 600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시장에 여전히 코로나는 영향을 좀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백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많은 부작용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뭐 화이자, 모더나부터 해서 많은 백신들에 대한 정보와 노이즈가 엄청 풀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단키트의 활용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이겨낼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시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정확한 분자 진단 기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게 비단 코로나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회사 측에서도 뭐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뭐 98,000원이라는 거래력 이후에 조금 오늘 또 밀려버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차트를 뭐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22평선을 지지를 좀 해줬거든요. 순매수 보면 오늘 조금 그래도 괜찮은 흐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쨌든 뭐 4월 마지막 주는 정말 힘들었지만
5월달 3일 뭐 4일 이렇게 6, 7일 4거래일 남았으니까요. 그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나갈 수 있는 힘있는 좀 출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업종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얼만큼 빠졌느냐 지수가, 그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왜냐면 지수가 빠지지 않고 지수가 상승하는데 종목들이 많이 밀린다? 그 어불성설이죠. 지수가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개별 종목들도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테마가 붙어가지고 막 슈팅 나누는 종목이 아니라면 지수가 빠진다라는 것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빠지는 게 응당 당연한 것인가 아니면 이상한 것인가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어쨌든 음봉 마감했어요. 음봉 마감을 했고 3147포인트, 오늘 결국에는 22평선도 깨버렸습니다. 0.83%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순매수를 좀 보자면 오늘 뭐 양시장 모두 다 메인 기관이 다 순매도를 한 장세였는데, 코스피는 개인이 7,800억 정도 순매수했고 외인이 5,600억, 기관이 1,930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개인만 300억 정도 순매수, 외인과 기관이 합이 약 한 270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 정도 순매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코스닥 보면요, 어제 그래도 코스닥이 어느 정도까지 빠지냐라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오늘도 음봉 맞으면서 4거래일 연속 음봉이었고요. 이게 최악의 상황에서는 62평선까지 과연 눌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가장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돼요. 다만 앞서서 이 정도 라인을 지지 라인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왜냐면 여기서 앞서서 이렇게 한 2번 정도 저항 구간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잘못하면 정말 시장이 안 좋으면 한 뭐 제가 이거를 본다면 한 그 960포인트까지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많이 빠져야 뭐 하루 이틀 아니겠습니까? 공매도로 인해서 한 5월 3, 4일 정도까지 소위 말하는 좀 간을 보는 정도 수준의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많이 눌려도 96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저는 61선은 좀 지지해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자, 이제 시젠입니다. 시젠 오늘 흐름은 3% 빠졌고요. 코스닥의 하락과 함께 4일 연속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22평선이 나왔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시장에서 많이 눌렸다가 상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거를 보고 이 추세가 유지되냐 안 유지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5이평선, 12평선은 단기적인 급등을 할 때에 깨지 않아야 되는 지점이 맞고요. 거기서 눌려버리고 간다면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2평선을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그리고 22평선을 깨지 않았다는 흐름이 나오면 여전히 추세를 유지하면 상승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도 선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CJN의 MSCI 편입에 대한 외국인 수급으로 강하게 좀 한 달 동안 세게 갔을 때를 보면요, 여기서 눌리고 12평선 깨지고 나서 복구가 안 되고 22평선 깨지고 나서 결국에는 22평선을 복구가 안 되면서 눌려버렸잖아요, 이 지점에서. 반면에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22평선 깼지만 이내 양봉 나오면서 돌려세웠기 때문에 추세가 유지가 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젠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도 백신으로 여러 번 계단식 하락을 했을 때에 슈팅이 좀 나왔지만 20평선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저항이 돼서 계속 밀려버린 거거든요. 몇 번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에 네 번까지 계속 밀렸었죠. 이번엔 돌파를 했단 말입니다. 이평선 다 몰려 있었기도 했고 역배열에서 완전히 올라갔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지지 라인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93,000원 정도, 그죠? 여기서 22평선 지지해주는 테스트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잘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오지 않고 공매도에 대한 이슈,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 대차 잔고가 늘어난 부분들의 이슈로 깨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게 깨버린다라고 하면 최대 이 302평선까지도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4,000원. 다만 만약에 이 84,000원, 즉 302평선까지 일봉상으로 밀리지 않고
다행히도 다음 주 초반에 22평선을 살짝 깨더라도 이내에 복구해주는 느낌으로 이 22평선 지지가 된다. 이렇게 20평선 있다고 치면요, 캔들로 깨더라도 바로 반등해주는 흐름, 이거를 캔들을 표현하자면 뭐 이런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눌렸다가, 그죠? 다음날 이런 식으로 좀 반등 나와주는 흐름, 예를 들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단봉 세워주면서 22평선 바로 복구해주고, 뭐 음봉이 나와도 이내 양봉 돌려,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음봉이 나와도, 그죠? 이내 다시 이렇게 좀 양봉으로 삼키는 흐름이 나온다라든지, 뭐 요런 흐름이 나오면서 그냥 살짝 요 부분 눌러주고 가는 요런 흐름이 나온다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나온다면 302평선까지도 봐야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지수가 지금 딱 지지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지점이에요. 한번 여기를 62평선 정도를 좀 찍어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잘못하면 960포인트 조금 넘겠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 CGN이라는 종목을 접근을 할 때 98,000원이라는 금액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다시금 98,000원이라는 금액을 22평선 깨지 않고 복구해 준다면 충분히 다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22만원, 23만원, 그죠? 현재 상황으로는 11만 5천원 정도 라인이겠죠. 이 구간을 좀 치러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뭐 워낙 힘든 흐름을 가져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액이지만 외국인이 9억, 기관이 6억 정도 담았습니다. 외국인은 3일째 약 7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뭐 개인들은 계속 좀 던지면서 추세가 깨지면서 이제 나간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다음 주에 대한 공매도의 재개도 있고 악재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막상 공매도가 시작이 됐을 때는 흐름을 좀 괜찮게 가져갈 수도 있는지, 그걸 좀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대차 잔고 수량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이 공매도에 대한 5월 3일 CGN이 과연 어떤 식으로 좀 반응이 올지, 이 부분이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이 뚜껑이 좀 열려봐야 알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월요일날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이 시즌 같은 경우에도 22평선을 혹여 이탈하고 내려가더라도 1, 2거래일 이내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22평선 복귀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한번 여기가 깨져버리고 뭐 9만원 언더로 내려가서 이 84,000원 302평선까지도 한번 지지를 해주고 갈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월 3일 월요일 날에 시장이 좀 시작되고 종가로 과연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를 보면서 파악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많이 올라온 부분인데요, 많이 올라온 부분이라서 물론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 출회, 공매도 이슈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또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 것 같지만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전혀 못 갈 것 같다가도 강하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은 조금 희망을 좀 걸어보고, 공매도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휴 컨텐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쩐데리TV를 많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뿐만 아니라 저희 쩐데리TV에서 제가 영상 컨텐츠를 올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뭐 응원을 해주신다라는 차원의 스마트 계좌 앱을 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한타 스마트 검색을 하시면 증권사 중에서 유한타증권 아마 아실 겁니다. 유한타증권의 이 앱이 보입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 앱을 계좌 개설로서 설치를 좀 해주셔가지고요, 계좌 개설 시작하기를 쭉 진행하시면 개설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이 개설 확인해서 계좌 유치자 정보 등록하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계좌 유치자
정보를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휴 컨텐츠를 클릭해 주신 후에 쩐대리 검색하셔가지고 등록해 주시면 유한타증권과 제휴 컨텐츠로 쩐대리 TV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5월 한 이제 중반쯤 넘어가서 아마 전용 HTS 화면을 보실 수 있게 공유가 될 거고요.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 더 나아가서는 모바일 쪽에도 좀 포트폴리오나 관심 종목을 공유해 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좀 미리 이렇게 좀 개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이게 돈이 따로 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계좌 개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응원해 주신다라는 차원에서 제 컨텐츠 등록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시장은 제 주변에서 뭐 주식하는 분들하고도 제가 계속 연락을 좀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말이라서 뭐 코인 같은 것 종류를 좀 또 매매하시는 분들은 밤새 또 코인 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데요. 어찌됐건 뭐가 됐건 그게 그 주식이건 코인이건 부동산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원하시는 뜻한 바대로 수익을 좀 보시는 5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울러서 제휴 컨텐츠 유한타증권 등록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